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이 한 해 13조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입니다. 특허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국제 교역액이 2021년 기준 97억 달러, 우리 돈 13조 4천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휴대폰이나 TV, 스크린, 배터리 등 가전제품과 전자 관련 위조 제품의 교역액이 전체 62%를 차지해 가장 컸고, 자동차 관련 상품과 시계, 의류, 신발 관련 제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압류된 위조품은 홍콩과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경유한 제품이 전체 86%로 가장 많았고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한국 기업의 매출 손실도 2021년 기준 6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13,000여 개가 감소하고 정부 세수 손실 역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대기업 임직원 연령이 40대가 20대 비중을 넘어서며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임직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20대 이하 비중을 처음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LG전자도 비슷한 양상의 연령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며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가 정체된 영향인데요. 대규모 공채보단 경력 인재나 석박사 채용 등 선발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시켜 신규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자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검찰의 압수물 수리 건수는 2023년 12만 2,905건으로 4년 새 21.7% 늘었는데요.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면서 압수물 중 사치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데이비드 허크니, 알렉스 카츠를 비롯해 물방울로 알려진 김창열 작가의 그림 등은 항온, 항습이 가능한 창고를 찾느라 검찰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삼성그룹이 정유라 씨에게 뇌물로 제공했던 말은 처분 과정에서 공매가 이상의 위탁 보관료가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체납자로부터 압수한 차량 한두 대씩은 장기 주차돼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압수물이 매년 수만 개씩 나오는 만큼 압수물 보관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드론 순찰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전국 경찰청이 운용 중인 드론은 152대인데요.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고흥경찰서, 고흥군과 함께 드론 합동 순찰대를 운용하며 섬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양귀비를 몰래 키우는 농가를 적발하는가 하면 경찰이 없는 유인도 12곳에선 드론이 파출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은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갯벌 순찰 드론은 물때를 알려주는 스피커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갯벌 사고를 예방하는 순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일보입니다. 청주 오송 경제자유구역에 중부권 최초의 국제학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오송을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제학교의 1년 수업료만 최고 5천만 원에 이르고 졸업생 85%가 외국 대학에 진학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소수 부유층 학생의 유학준비 입시기관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외국인 투자 유치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아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